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천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세연이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 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 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새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집안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천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 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 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 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집안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